안녕하세요, 유 팀장입니다. 오늘은 다가구 상가주택 매매할 때 이제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. 보통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유팀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, 이제 매물을 구하실 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를 구하셔야 돼요. 만약에 이제 그 서울에 사는데 뭐 구미라던가 저기 뭐 전라도, 경상도, 뭐 제주도 이런 쪽에 구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추후의 관리나 어떠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많이 되고, 이렇게 멀면은 그쪽에 있는 부동산이나 관리업체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차 타고 한두 시간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수익률이에요. 물론 수익률은 높으면 좋겠죠. 근데 최근에 지어진 거일수록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, 그리고 월세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비싸요. 한데 오른 가격에 비해서, 건축비가 자재비가 오른 거에 비해서 월세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. 하지만 장점은 이제 그 관리라든가 유지 보수가 조금 편하겠죠. 신축은 그런 거고, 보통 이제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해서 알려줘요. 에다가 매매가에다가 이자를 빼고 남은 거 실투자 금액에 보증금 빼고 월세를 한 금액이 이제 수익률이죠. 이 수익률을 계산할 때에는 이제 추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.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계단 청소비라든지 뭐 음식물 처리 비용이라든지 인터넷 유선 방송 비용 뭐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주진 않아요.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이거에 대한 부분, 다가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월세 빼고 이자 빼고 이 관리를 하면서 어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다음에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제작해 볼 거고요. 그리고 가끔씩 이제 수익률은 어떻게 높냐고 하면은 내 돈이 조금 들어갈수록 수익률은 당연히 높겠죠. 근데 이런데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. 이거 잘못 사다가는 진짜 인생 거꾸로 갑니다.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이 농협, 수협, 축협, 신협, 새마을 뭐 이런 데에서 대출이 나오죠. 이런 대출이 나왔을 때는 지금 보통 금리가 6% 후반에서 7% 정도 하고 있으니까 수익률을 계산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부동산에서는 기존의 주인이 받고 있던 대출에 대한 이자라던가 조금 아마 생각하는 그 금액이 틀리더라고요. 어떤 데는 뭐 5%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는 물론 1금융권에서 아주 좋은 합법 매물을 거래했을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보통은 7% 정도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하고 계시고요. 세 번째입니다.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에요. 이제 위반 건축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. 증축하고 쪼개기입니다. 만약 원룸하고 옥탑방이 있어요. 건축물재정상 위반이 찍혀 있는데 만약에 쪼개기만 걸렸다. 이 쪼개기만 걸렸으면은 추후에 증축에 대한 부분이 또 따로 발생이 됩니다. 쪼개기와 증축은 별개예요. 그래서 쪼개기로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냈지만 나중에 옥탑방이라든지 뭐 복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증축, 옥탑은 증축이에요. 주차장을 메꾸는 것도 증축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더 아파요. 쪼개기보다 더 맞으면 아파요. 그리고 같은 쪼개기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걸렸을 때는 10개를 쪼개놨어. 근데 추후에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서 이거를 다시 15개로 나눠놨어요. 5개가 추가됐죠. 이 5개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이 점도 참고하셔야 돼요.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 그 뒷장의 맨 아래, 왼쪽 맨 아래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어요. 내용이 무단대수선 해서
몇 세대가 늘었다, 몇 가구가 늘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나온 세대수와 내가 본 매물의 세대수가 맞은지를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유방곤충물은 지역에 따라 조금 다 틀려져요. 이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는 한 번 내고 안 내는 곳이 있고, 두 번 내고 안 내는 곳이 있고, 다섯 번 내고 안 내는 곳이 있고, 또 뭐 기존의 주인이 납부를 했지만 주인이 또 바뀌었을 때 또 내라고 하는 곳도 있어요. 그리고 여태 한 번도 안 냈어요. 조례상에서는 이행강제금에 존재를 하지만 한 번도 안 냈어. 이런 경우에도 또 다시 나중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시청, 구청장 이렇게 바뀔 때, 선거일이 바뀌죠. 이 바뀔 때마다 또 내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는 언제든지 또 낼 수 있다.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내가 내지만 딴 사람들도 낸다. 이행강제금이 1,000만 원이 나오지만 나는 그동안 월세를 1,000만 원어치를 더 모아서 내겠다. 이 부분을 처음부터 생각을 해두시고 가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위반곤충물은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일반도 안 되고 안심도 안 되고, 따라서 버팀목, 중기청 다 안 됩니다. 임대사업자도 가입이 안 되고요. 임대사업자도 가입이 안 되고, 임대사업자 가입이 안 됐으니까 종부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. 이 점도 알아두시면 되고요. 이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다중주택이에요. 건축법이 2년 전인가 다중주택이 이제 필요티를 올릴 수 있게끔 바뀌면서 주차 대수가,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 한 대당 두 세대 아니면 세 세대 아니면 3.5세대 이렇게까지 한 대당 뭐 두 대, 세 대, 3.5대로 많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원룸을 지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임대를 맞출 수가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.